제 성왕은 왜 국호를 바꿨을까? 백제 성왕은 무령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백제 제26대 왕이다. 왕도를 공산성 공주에서 사비부여로 옮기면서 국호를 남부여로 바꿨다. 서기 538년의 일이다. 국사 시간에 백제의 부흥을 위해 국호와 수도를 바꾼 백제의 왕으로 우리는 기억한다. 그러나 수도 왕도 이전은 왕조의 사정에 따라 할 수도 있지만 국호는 역성 영명, 즉 왕조의 교체가 아니면 통상 바꾸지 않음을 독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이다. 그런데 백제 성왕이 국호를 백제에서 남부여로 국호를 변경한 것은 분명 역사상 대단히 큰 명분과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 속에 흐르는 이면을 알아보는 것이 우리가 역사를 탐구하는 묘미이기도 하다. 사비성 천도보다 더 궁금한 것이 국호의 변경이다. 그 이유와 목적이 뭘까? 박창화 선생의 고구려 사략 기록을 보면 무령왕 이전 시대부터 백제는 고구려의 내정 간섭을 받아왔다. 백제를 정복한 장수왕은 말할 것도 없고 안장왕, 안원왕까지 계속적으로 고구려 속국 형태가 계속되었는데 삼국사 백제본기나 고구려본기에서는 고구려의 속국이라는 기록은 없다. 신라의 후예인 김부식이 삼국사의 편찬자로 신라를 높이고 백제와 고구려는 필경 낮추었을 것이 때문이다. 백제가 고구려 속국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고구려 사략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광개토태왕의 비문과 환단곡이 태백일사에도 있다. 광개토태왕의 비문에는 백장과 신라는 고구려 속민으로 조공을 해왔다. 고 되어 있다. 백제를 백잔으로 낮추어 불렀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현대 일본인들을 왜구라 부르듯이 태백일사에는 장수홍제 오태열제 장수왕 는 신라 매금왕 백제 오하라 왕과 남쪽 평양에서 만나 납공 조공과 수비 군사의 수를 정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고구려 광개토태왕의 남정과 장수왕 백제 정벌로 백제는 아신왕 이후 비유왕 계로왕에게도 매년 고구려에 조공하고 군신의 약속이 적용되고 지켜졌을 것이다. 계로왕의 아들인 문주왕 은 백제 제22대 왕으로 문명이라고도 한다.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따르면 아버지는 제21대 계로왕이지만 계로왕의 동생이라는 주장도 있다. 서기 475년 고구려군에게 피살된 부왕을 이어 폐허가 된 한성에서 왕위에 올랐다. 계로왕 정권에서 소외되었던 귀족 세력의 도움을 받아 웅진으로 천도하였지만 귀족들의 정쟁을 제어하지 못하고 제위 3년 477에 병관자평 해고에게 피살되었다. 22대 문주왕에 이어 23대 삼근왕은 13세의 나이로 해고에 의해 즉위하였다. 제위 2년에 해고에 의해 반란을 겪었으며 반역신하인 해고에 의해 옹립된 왕이라 폐위되었다. 삼근왕을 계승한 동성왕이 시해했다는 설도 있다. 문주왕, 삼근왕, 동성왕의 연속적인 시해가 고구려의 대백제 통치관리상 힘의 균형과 견제와 관련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동성왕 모대 이 부귀와의 전쟁 490년에서 승리했지만 삼국사 백제본기에는 고구려의 침공을 받아 패한 기록이 있다. 이것은 고구려가 백제 동성왕의 무한한 팽창을 통치 차원에서 원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이 플라자 합의 1985년 지오경제선진국 환율합의로 당시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일본의 기세를 꺾었듯이 대륙 백제인 월주 백제의 무령왕이 왕권 수호를 위해 나서면서 동성왕 시해로 단절될 뻔한 백제를 이어간 것이다. 무령왕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동성왕의 둘째 아들로 기록되어 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키가 크고 외모가 험했으나 성격이 관대하였다. 501년 동성왕이 위사자평 백가의 계략으로 살해되자 뒤를 무령왕이 이어 즉위했다. 무령왕이 동성왕에 이어 즉위하였지만 아신왕 때부터 이어온 선대왕의 전쟁 보상금, 아신왕 항복 조건 등 고구려에 대한 백제의 채무를 피하지 못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무령왕과 성왕이 고구려에게 시달렸다는 정황은 앞서 밝힌 장수왕 기사 외에도 태백일사의 문자호태열제 문자명왕 는 명치라는 연호를 사용했으며 문자명왕 11년 502년에 제노 월의 땅이 고구려에 속하여 나라의 강역이 더욱 커졌다고 했다. 이는 백제 무령왕 초기로 무령왕의 월주 백제도 고구려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음을 짐작케 한다. 구당서 신당서가 말하는 백제 성왕 이후 백제의 지리적 위치가 고구려의 세력에 포함되며 고구려는 중국의 남방까지 자신들의 세력하에 두었다는 기록이다. 백제 성왕의 웅대한 포부는 선대에서부터 주종관계에 있었던 고구려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자주독립이었다. 고구려와의 납공 조공과 수비 군사의 수를 통제받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백제 성왕 이전의 역사를 단절하고 국호를 바꾸어서 다시 새로운 정통성을 부여하고 왕조를 다시 시작하고 싶었을 것이다. 마치 구한말 조선의 고종이 대한제국으로 개창하였듯이 말이다. 그래서 도읍을 사비로 천도하고
고구려 조정과 대내외에 이전에 백제가 아님을 선포하고 싶었던 것이다.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 사비성으로 천도한 것은 고구려로부터 독립하여 해양 대백제를 재건하는 원대한 비전을 실현하고자 함이었다. 백제 성왕은 관산성에서 신라와 전투하다 죽어 그의 꿈은 실현하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제 성왕은 왜 국호를 바꿨을까? 백제 성왕은 무령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백제 제26대 왕이다. 왕도를 공산성 공주에서 사비부여로 옮기면서 국호를 남부여로 바꿨다. 서기 538년의 일이다. 국사 시간에 백제의 부흥을 위해 국호와 수도를 바꾼 백제의 왕으로 우리는 기억한다. 그러나 수도 왕도 이전은 왕조의 사정에 따라 할 수도 있지만 국호는 역성 영명, 즉 왕조의 교체가 아니면 통상 바꾸지 않음을 독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이다. 그런데 백제 성왕이 국호를 백제에서 남부여로 국호를 변경한 것은 분명 역사상 대단히 큰 명분과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 속에 흐르는 이면을 알아보는 것이 우리가 역사를 탐구하는 묘미이기도 하다. 사비성 천도보다 더 궁금한 것이 국호의 변경이다. 그 이유와 목적이 뭘까? 박창화 선생의 고구려 사략 기록을 보면 무령왕 이전 시대부터 백제는 고구려의 내정 간섭을 받아왔다. 백제를 정복한 장수왕은 말할 것도 없고 안장왕, 안원왕까지 계속적으로 고구려 속국 형태가 계속되었는데 삼국사 백제본기나 고구려본기에서는 고구려의 속국이라는 기록은 없다. 신라의 후예인 김부식이 삼국사의 편찬자로 신라를 높이고 백제와 고구려는 필경 낮추었을 것이 때문이다. 백제가 고구려 속국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고구려 사략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광개토태왕의 비문과 환단곡이 태백일사에도 있다. 광개토태왕의 비문에는 백장과 신라는 고구려 속민으로 조공을 해왔다. 고 되어 있다. 백제를 백잔으로 낮추어 불렀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현대 일본인들을 왜구라 부르듯이 태백일사에는 장수홍제 오태열제 장수왕 는 신라 매금왕 백제 오하라 왕과 남쪽 평양에서 만나 납공 조공과 수비 군사의 수를 정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고구려 광개토태왕의 남정과 장수왕 백제 정벌로 백제는 아신왕 이후 비유왕 계로왕에게도 매년 고구려에 조공하고 군신의 약속이 적용되고 지켜졌을 것이다. 계로왕의 아들인 문주왕 은 백제의 제22대 왕으로 문명이라고도 한다.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따르면 아버지는 제21대 계로왕이지만 계로왕의 동생이라는 주장도 있다. 서기 475년 고구려군에게 피살된 부왕을 이어 폐허가 된 한성에서 왕위에 올랐다. 계로왕 정권에서 소외되었던 귀족 세력의 도움을 받아 웅진으로 천도하였지만 귀족들의 정쟁을 제어하지 못하고 제위 3년 477에 병관자평 해고에게 피살되었다. 22대 문주왕에 이어 23대 삼근왕은 13세의 나이로 해고에 의해 즉위하였다. 제위 2년에 해고에 의해 반란을 겪었으며 반역신하인 해고에 의해 옹립된 왕이라 폐위되었다. 삼근왕을 계승한 동성왕이 시해했다는 설도 있다. 문주왕, 삼근왕, 동성왕의 연속적인 시해가 고구려의 대백제 통치관리상 힘의 균형과 견제와 관련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동성왕 모대 이 부귀와의 전쟁 490년에서 승리했지만 삼국사 백제본기에는 고구려의 침공을 받아 패한 기록이 있다. 이것은 고구려가 백제 동성왕의 무한한 팽창을 통치 차원에서 원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이 플라자 합의 1985년 지오경제선진국 환율합의로 당시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일본의 기세를 꺾었듯이 대륙 백제인 월주 백제의 무령왕이 왕권 수호를 위해 나서면서 동성왕 시해로 단절될 뻔한 백제를 이어간 것이다. 무령왕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동성왕의 둘째 아들로 기록되어 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키가 크고 외모가 험했으나 성격이 관대하였다. 501년 동성왕이 위사자평 백가의 계략으로 살해되자 뒤를 무령왕이 이어 즉위했다. 무령왕이 동성왕에 이어 즉위하였지만 아신왕 때부터 이어온 선대왕의 전쟁 보상금, 아신왕 항복 조건 등 고구려에 대한 백제의 채무를 피하지 못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무령왕과 성왕이 고구려에게 시달렸다는 정황은 앞서 밝힌 장수왕 기사 외에도 태백일사의 문자호태열제 문자명왕 는 명치라는 연호를 사용했으며 문자명왕 11년 502년에 제노 월의 땅이 고구려에 속하여 나라의 강역이 더욱 커졌다고 했다. 이는 백제 무령왕 초기로 무령왕의 월주 백제도 고구려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음을 짐작케 한다. 구당서 신당서가 말하는 백제 성왕 이후 백제의 지리적 위치가 고구려의 세력에 포함되며 고구려는 중국의 남방까지 자신들의 세력하에 두었다는 기록이다. 백제 성왕의 웅대한 포부는 선대에서부터 주종관계에 있었던 고구려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자주독립이었다.
고구려와의 납공 조공과 수비 군사의 수를 통제받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백제 성왕 이전의 역사를 단절하고 국호를 바꾸어서 다시 새로운 정통성을 부여하고 왕조를 다시 시작하고 싶었을 것이다. 마치 구한말 조선의 고종이 대한제국으로 개창하였듯이 말이다. 그래서 도읍을 사비로 천도하고 고구려 조정과 대내외의 이전의 백제가 아님을 선포하고 싶었던 것이다.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 사비성으로 천도한 것은 고구려로부터 독립하여 해양 대백제를 재건하는 원대한 비전을 실현하고자 함이었다. 백제 성왕은 관산성에서 신라와 전투하다 죽어 그의 꿈은 실현하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